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만찬 회동을 열었습니다. 낙선자까지 모두 함께 모인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당정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방송사법 상정과 해병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국회는 전운이 감도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석준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 기존의 지도부, 낙선자들까지 어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전당대회 바로 다음 달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여러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이제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또 대통령실도 빨리 오찬이 아니라 만찬을 통해서 훨씬 더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역으로 보면 그만큼 지난 전당대회가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었고 당내 간의 갈등이 체극화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조기에 그것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사실은 원희룡 후보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위는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63%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가졌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괜히 이렇게 시간을 끌고 만나면은 오히려 더 분열의 양상이 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인정하고 승인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좀 한동훈 대표를 좀 많이 밀어달라, 중심으로 해달라,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사실은 또 낙선자들도 함께한 그런 자리를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당면 과제를 잘 풀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만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기현 대표 때는 한 4일인가 후에 이제 만찬, 오찬이었죠. 오찬을 이제 하셨는데 이번엔 빨리 하셨고 이번에 이제 치열한 전당대회에서 좀 일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낙선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낙선자들까지도 다 같이 이제 만찬을 한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음식도 상당히 좀 한동훈 대표를 많이 배려한 것 같아요. 제로 콜라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낙선자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이런 관계가 이제 원팀으로 가자는 강력한 좀 그런 화합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당장 오늘 이제 국회는 상당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오늘 본회의에 방송사법을 상정을 예고를 했고요. 또 해병특검법 재의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반대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고 조금 전 이제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반대가 이제 당론으로까지 이제 정해졌습니다. 지금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첫날 큰 선물을 주셨죠.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특검법을 지금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21대 보니까 사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도 물밑 협상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데 어느 순간 지금 이런 정치가 지금 한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어떤 특검 공세, 탄핵 공세가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를 완전히 지금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좀 협의를 좀 해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여지조차도 지금 완전히 지금 없어졌다.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최상병에 대한 제3자 특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과정에서 이제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런 가운데 당론으로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는 강대강 지금 대치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당에서는 제가 전해드린 대로 이제 의총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을 이제 당론으로 결정했고 오늘 한동훈 대표도 나는 반대한다. 우리는 분열이 없다 하면서 단합과 화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 매우 뭐 시간도 주지 않고 빠르게 압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이점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동훈 그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말하자면 대법관 추천하는 제3의 국민의힘 안을 논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재원 최고라든지 다른 어떤 그 최고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만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내부의 소음은 어젯밤에 조금 많이 해소가 됐을 걸로 봅니다만은 오히려 갑자기 이렇게 그 민주당이 이 현재의 안으로 밀어붙이는 것 혹은 한동훈 특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는 단합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스스로 빠져나오는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한동훈 후보도 후보 시절에 대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 당내의 토론 과정에 말하자면 여지를 두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이런 상황 같으면 무슨 뭐 대법관의 제3안을 얘기할 이유도 없고 과정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가져올 결과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당장 오늘 재표결은 이제 반대 당론이 정해졌습니다만 어제 이제 일부 신임 최고위원들의 인터뷰 발언들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어떤 제3자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이 좀 더 강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당 내에서 좀 갈등이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 뭐 관측할 수도 있고 이번 당대표 경선 결과가 참 조화로운 게 일방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이끌어갈 수 없도록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유한 최고라든지 김민전 최고라든지 김재원 최고는 약간의 어떤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인데 이런 어떤 건전한 당내 저는 갈등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어떤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도 합니다. 이 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그동안 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이 더 특검의 어떤 필요성을 좀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청문회에서 박정훈 당시 헌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로부터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히 임성근 사단장을 뭐 빼라 마라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분명히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어떤 등등의 그동안 있던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더더욱 지금 최병 특검의 어떤 필요성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절차적으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좀 특검에 대해서 조금은 유보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이제 완전히 이제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당론이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정하는데 별 당내 이견이 없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이후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전당대회 이전에 이 최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 소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녁의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사실은 뭐 지난번에 서천화재 사건 이후에 뭐 두 분이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어떻고 뭐 한 방향으로 유리창을 보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윤한 갈등설이 제기돼 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서의 만찬이 그게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한동훈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힘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있었던 뭐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히려 더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른 스탠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보궐선거에 한동훈 대표가 원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상의 어떤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어서 그럼 이 내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관 중에 하나가 바로 방송사법인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오늘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이 방송사법 상정을 예고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의원 이제 전원 대기령을 내렸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 어쨌든 상정이 된다고 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맞서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치가 정말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끈끈이 해서 길어지지만 뭐 길어져도 한 4일 정도 가고 결과에 큰 어떤 뭐 현재의 의석수 분포로 보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 방통위를 구성한다든지 또 MBC, KBS, EBS에 대한 어떤 조치 자체가 굉장히 좀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반대한다, 뭐 거부한다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어떤 방송 장악 의도로 민주당 쪽에는 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민주당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가고 또 민주당이 24시간이 지난 후에 이거를 종결시킨다고 한다면 4개 법안이거든요. 지금 4박 5일 동안 지속되면 어쨌든 주말을 또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사안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지금 협상의 어떤 여지가 없이 가는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불행한 사안입니다.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결국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국회에 이제 정착이 된 게 다수당은 이제 필리버스터 소수당에게 이제 허용해주고 반대로 소수당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단상이라든지 이런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런데 또 이 필리버스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웃기는 게 24시간으로 좀 제한돼 있고 예.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어떤 당이 필리버스터를 주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또 찬성하는 사람들까지도 또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참 희한한 필리버스터인데 어쨌든 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은 뭐 지금 현재 4일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계속해서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방송법이라든지 지금 최병특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상정하고 또 부결을 또 대통령실에서 시키기 위해서 또 뭐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회전처럼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해당 부처의 지금 정상적인 지금 업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방송법만 하더라도 사실 방통위 같은 경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방송국이 지금 통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규제를 통합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뭐 같이 하면서 방송국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시대적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참 지금 불행한 사실입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면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 뭐 본회의장에서 조는 모습이 좀 나온다던가 이게 생각보다 좀 공격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럼 어떤 전략 갖고 나올 것 같으세요? 본회의장에 그러니까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몸 자세부터 해서 특히 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잘못 봤다가 뭐 체리 따봉 부터 얼마나 많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 의원들도 아마 초선 의원들이 방심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어떤 사례가 반면교사 삼아 대단히 조심할 것 같고 뭐 준비도 뭐 더 철저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단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또 찬성하는 어떤 당도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저는 국회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야당이 이 새 신임 지도부가 등장한 첫날부터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됐고요. 또 새 지도부에 5대 요구안까지 또 제시를 했고요.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전략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공세를 펴는 거죠. 이제 공세를 펴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결과가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대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혹은 조국 전 장관이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말하자면 뭐 그들의 표현대로 조리돌림을 당한 부분에 대한 일정한 분풀이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민주당 아니죠. 한동훈 특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검의 내용조차도 사실은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일정 정도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창피를 당한 부분, 뭐 이모 씨라든지 뭐 이모니 뭐 이런 얘기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조사를 하자. 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뭐 댓글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것저것 섞어서 하나로 어떻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근거가 없이 끝났을 때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위상을 더 높여 세우지는 만약 이것을 잘 방어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입지가 더 없어지고요. 또 뭐 한동훈 대표에게 뭐 5대 요구안을 뭐 줬다 해서 뭔가 봤더니 뭐 수평적 당정 관계 그것을 왜 민주당이 수평해라 수직해라 그런 요구 같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이 핑계 삼아 자기의 애매한 제안 자체를 걷어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강하게 공격할수록 국민의힘은 또 내부적 결속을 강화시킵니다. 한동훈 체제를 빨리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여러 압박이 한동훈 리더십에 어쨌든 이제 바로바로 이제 평가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풀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영주 의원님 같은 분이 민주당이 없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는 지금 압박을 하니까 내부에서 어떤 논의 여지조차 없이 그 민주당의 압박을 방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견이 그냥 해소돼 버리는 그런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제 당론으로 쉽게 채택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 최고위원들조차도 그 한동훈 그 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제3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파묻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공세가 국민의힘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자꾸 지금 국회 전체가 지금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법사위에서 박규택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보니까 째려본다고 뭐 퇴장을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그전에 청문회 뭐 10분간 퇴장 뭐 나가서 손들어 이런 식으로 청문회나 국회 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교과서에나 볼 법한 이야기들 뭐 특검이니 탄핵이니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끈끈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무산 내지는 뭐 아무런 효과 없이 이제 끝나게 지금 되는 이런 과정에 결국은 그런 모든 부담은 민주당에게 저는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두 분 의견 일치하는 부분도 많고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민주당에서 2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보들 간에 뭐 친명 마케팅, 또 세금 문제 등을 놓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좀 독주 체제에 좀 김이 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좀 민주당의 전당대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당대회 상황 자체가 처음부터 물론 후보가 없는 추대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많이 묻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김두관 후보가 아주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김두관 후보가 의원 시절에 거의 친명계로 분류됐다는 거죠. 그 전에 예컨대 뭐 김종민 의원이나 이현욱 의원이나처럼 실제적으로 이재명 독재 체제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해 와서 그 결과로서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재미있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저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김두관 후보가 예를 들면 뭐 집단지성이 아니고
무슨 집단 쓰레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도 물어봤더니 이게 무슨 투표하고 말하자면 뭐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먼저 하고 나서 연설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막 2개 지역을 도면서 매우 보여주기고 형식적이고 최소한의 전당대회라면 연설의 결과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나가는 그런 전당대회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해도 되나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그야말로 말 그대로 민주 집단이 할 수 없는 집단 지성이 할 수 없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현실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누가 무슨 김두관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한계가 뚜렷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현안 이외에도 뭐 지금 상황이나 절차 일정 등에 대해서 뭐 김두관 후보도 여러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어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 대통령 임기 단축 또 조기 대선들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가 둘 중 하나 누구는 물러서야 하는 이 치킨 게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렇지 않다. 본인은 좀 여러모로 모두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상황과 뭐 김두관 후보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방송에서 김두관 후보와 몇 차례 그 토론한 적도 있는데 참 김두관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역량도 있으신 분이죠. 사실 그 남에서 출발해서 경남도지사 될 정도로 사실 민주당에서는 험지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우신 분인데 사실 안타까운 게 저 정도 분이 나오시면 좀 저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지금 현재 흥행도 안 되고 또 지지율 격차도 뭐 거의 뭐 그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투표율, 득표율이 아니라 뭐 92%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하니까 뭐 이게 공산당 전당대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투표율이 31%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뭐 토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도 뭐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 김두관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별 이제 반향이 없는데 우리 김두관 후보 말씀 중에 저는 그 이재명 그 지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결국은 곧 이제 10월달에 이제 1차 그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어떤 판단, 어떤 위정조사와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법 지금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정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치킨 게임이다.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어제 첫날 청문회가 자정을 넘겨서 새벽 1시에 정회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뭐 글쎄요. 과거의 발언들이라던가 뭐 정치적인 성향들 나아가서 법카 사용과 뭐 헌혈 여부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뤘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굉장히 저는 뭐 우선 뭐 이준석 후보를 방통위원장 후보에 낸 것 혹은 짧은 시간 동안에 방통위원장을 여러 번 바꾼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방송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중립적인 인사를 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부터 어제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해서 물었고요. 또 혹은 뭐 노조 탄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저는 이준석 후보가 방송인 이전에 이미 물론 뭐 MBC 사장도 하셨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국민의힘의 정치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그런
그런 행보도 보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격돌은 이미 예상된 격돌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저런 분보다 더 나은 혹은 뭐 더 중립적으로 더 훌륭한 분을 왜 추천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정된 격돌이었다. 좀 다른 인물을 추천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가방이 위원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예, 인사청문회 참석할 때마다 크게 보면 이제 방송인이 있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비방송인이 있는데 방송인이면 또 이제 어떤 공정성을 좀 문제하고 또 비방송인 같은 경우는 또 전문성을 아무래도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인이지만 이제 어떤 공정성의 어떤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건 충분히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청문회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이나 지금 현재 아주 예외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하는데 그 청문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이게 준비가 안 됐다. 이 40일 동안 헌혈을 안 했다. 제가 사실은 이제 21대 때 헌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헌혈을 일정 이상 하면은 국가 유공자에 좀 준할 정도로 헌혈을 좀 이제 촉진하는 그런 어떤 법안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헌혈을 하고 싶어도 어떤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한 헌혈하고 싶은 사람이 10명 중에 한 서너 사람밖에 헌혈을 실제적으로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가지고 청문회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또 법화를 이야기하는데 뭐 아주 한 방도 없고 그냥 횡령도 아니고 유형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게 있으면서 단순하게 어떤 최민희 위원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민주당 의원과의 어떤 말싸움밖에 청문회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서 좀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따끔한 어떤 그런 청문회를 지금 민주당에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